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이며 문화예술교육사 이재용입니다. 소목장은 창과 문을 비롯하여 집안의 여러 가구와 일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구는 나무의 재료를 그대로 살려 자연미를 느끼게 하면서 개성이 강하고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옥과 사찰을 좋아했었는데요. 고향 근처 내소사의 꽃살문을 보고 창호의 아름다움을 느껴 소목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창호에서 시작하여 소반에 이르기까지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만난 건 커다란 행운이었고 현재 소반 작업에 튼튼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반을 알리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반의 정체성을 살린 트레이 체험 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반은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공예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생활 양식의 변화로 소반의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다행히 최근에는 찻상이나 1인 책상, 밥상 등 실용적인 공예품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현대적인 가구와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체험자분들도 저와 함께 나만의 트레이를 만들어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소목장의 낙동과 나무복 바퀴, 나주반에서 사용하는 손잡이인 변죽을 만드는 작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과 활비비, 돌대송곳 등 전통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전통 도구를 사용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체험 키트로 낙동이라는 기술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낙동은 불에 달군 뜨거운 인두로 나무를 골고루 지져 태운 후 볏짚으로 문질러서 부드러운 부분은 털어내고 단단한 부위는 남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무늬가 도드라지면서 아름다운 나무의 문양이 드러나는데요. 재료 또한 가벼워지고 단단한 나무로 바뀌게 됩니다. 색상도 자연스러운 어두운 색이 단아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먼저 트레이 체험 키트의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동나무 판재, 참중나무 손잡이와 족대, 집단, 그리고 오일, 목공풀, 천연수세미, 헝겊, 나무못이 있네요. 나무 각재는 망치 대용입니다. 나무못을 박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학교나 집에 있는 망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통 소반을 제작할 때는 밀도, 전밀도, 혹대패, 조선대패, 귀돌이대패, 홀태, 호비칼, 소방칼 등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전통 수공구가 사용됩니다. 특히 밀도와 전밀도, 홀태, 호비칼은 소반장이 주로 사용하는 전통 수공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번 체험에서는 전통 도구 몇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집단과 활비비, 돌대송곳입니다. 집단은 일반 키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무에 구멍을 뚫는 데 쓰는 활비비나 돌대송곳은 별도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도구는 한 번만 쓰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활비비나 돌대송곳은 똑같이 나무에 구멍을 뚫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한 가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체험 키트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동나무 판재를 꺼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연 수세미를 문지릅니다. 스펀지처럼 생긴 이것은 천연 수세미입니다. 실제 수세미 열매를 말린 것이에요. 이걸로 먼저 오동나무 판재에 묻은 검댕이를 털어냅니다. 앞면과 뒷면을 힘있게 문지르세요. 유의할 점은 실내에서는 먼지가 난다고 입으로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데 모아서 나중에 빗자루로 쓸어 담거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쉽게 청소가 됩니다. 천연 수세미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번에는 집단으로 문질러 줍니다. 반복해서 전체를 윤이 나도록 문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반지르르한 관택이 나면서 무늬가 도드라집니다.
헝겊으로 중간중간 문질러주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나무의 골이 느껴지도록 한참 동안 집단으로 반복해서 문질러야 됩니다. 다음은 트레이 손잡이를 사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된 사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거친 120방으로 사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고운 사포인 220방으로 갈아줍니다. 사포는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데요. 보통 가구는 120에서 초벌, 220이나 320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동봉된 나무 조각을 대고 사포를 하면 편리합니다. 손잡이의 면과 모서리를 모두 갈아서 날카로운 면이 없어지도록 합니다. 빠진 곳이 없이 구석구석 사포를 합니다. 둥그런 곡선 부위는 이렇게 사포를 둥글게 말아서 하면 쉽습니다. 족대도 마찬가지로 120방으로 먼저 갈아줍니다. 120에서 220방까지 사포를 합니다. 네, 사포가 끝났으면 트레이 천판에 맞는지 손잡이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면 사포로 가장자리를 살짝 갈아줍니다. 손잡이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는 목공풀로 손잡이를 고정을 합니다. 동봉된 목공풀로 손잡이 홈과 트레이 양쪽 끝에 조금씩 발라줍니다. 목공풀이 흘러나온 거는 동봉된 헝겊으로 잘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이번에는 천판을 뒤집습니다. 손잡이 바닥면을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활비비나 돌대송곳 둘 중에 하나로 구멍을 뚫습니다. 활비비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곳을 한 바퀴 감아서 줄에 겁니다. 앞뒤로 당기면 송곳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멍을 뚫게 됩니다. 한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한 손으로는 활을 앞뒤로 움직입니다. 약 1cm 정도 내려갈 때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를 뚫습니다. 활의 줄이 너무 당겨져 있으면 송곳을 끼우기 어렵고 뾰족한 부위에 다칠 수도 있으니 줄의 당김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합니다. 활비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모습입니다. 이제 돌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대 송곳은 원심력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 도구입니다. 요요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먼저 중간에 위치한 막대를 잡고 줄을 감아 올립니다. 그 다음 중간 막대만 잡고 있는 손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줄이 감겼다 풀렸다 하면서 송곳이 달린 가운데 기둥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약 1cm 정도 내려갈 때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돌대 송곳으로 뚫은 구멍입니다. 이렇게 4군데를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에 족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는 고정을 위해서 가죽을 녹여 만든 악교풀을 사용하거나 쌀이나무나 대나무못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나무못을 사용할 겁니다. 키트에 동봉된 나무못은 대나무입니다. 두께는 2.5mm입니다. 먼저 나무못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쪽 끝부분의 모서리를 사포로 둥글게 갈아줍니다. 목공풀을 조금 찍은 다음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나무 망치나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주고 망치가 없으면 동봉된 나무 조각으로 두드려도 됩니다. 구멍에 다 들어가면 망치로 나무를 옆으로 쳐서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 사포로 면을 잡아줍니다. 반대쪽 면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과정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불도장 이니셜은 물고기 문양으로 실제 해주반에 사용된 문양을 본뜬 것입니다. 예전 조상들은 좋은 의미가 담긴 문양들을 가구나 수반에 넣어 사용하였습니다. 물고기 문양은 아이가 성장해서 넓은 세상에 나가 출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변성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기름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봉된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병에 담긴 도마 오일을 트레이에 바릅니다. 헝겊으로 문지르고요. 천판과 손잡이 족대까지 골고루 다 바르고 기름이 흡수되도록 잠시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트레이입니다.
크기는 가로 38cm, 세로 22cm, 높이 4.5cm로 소반 크기로 치면 약소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약소반은 약사발을 올려낼 때 사용한 것으로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며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체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